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도 뜨겁고 또 오염수도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굉장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또 일본 간다는 국회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뭐가 뭔지 시끄러운데 우리 동네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됐는지 뒷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규탄 결의안을 냈어요. 그 낸 배경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님, 네. 결의안 내셨죠? 네. 뭐 저희 당에서는 지금 7월 1일 날 전국 대회를 해서 저희도 갔다 왔고 네.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참석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뭐 기술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독자분들이나 그 상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정화 과정에서 그다음 뭐 알프스라고 하는 이 정화 시설, 그다음에 이제 삼중수소 논란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라든지 그 태평양을 끼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나타나는지는 다 예측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기조고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를 포함해가지고 저희 당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원님도 반대표를 던지셨죠? 네. 저도 반대표를 당연히 던졌고요. 이게 뭐 방류를 저희가 마치 요즘 그 기조로 보면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뭐 방류를 안 하면 더 좋겠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방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이미 이건 지금 말씀하신 알프스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해서 이제 삼중수소만을 이제 가지고 바닷물로 방류가 되는 건데 그 전에 2011년에 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알프스로 정화하지 않은 그냥 여러 핵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원수가 지금 후쿠시마에서 전체 갖고 있는 양의 1000배 이상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가에서 이제 일본 근해에다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90여 군데에서 측정을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그 10년 이상을 측정을 했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삼중수소는 이제 물을 이루는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희석된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희가 적극 찬성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탄 결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한 의원님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기억을 하겠다고 했어요. 앞에 계신 분을 기억을 하신다고. 아이고, 예.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입장을 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논란이 사그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다음 제가 또 확인해 본 바로서는 몇 년 안에 또 우리의 논란을 불식시킬 만한 이러한 신기술들이 개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겠다 이런 건 이제 시민사회단체 충북 청주 이제 청주 충북인가요?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것도 이제 보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 오염수를 마실 시의원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모 시의원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끝까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 정치의 영역이 논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논란은 아직 있다. 그러므로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은 민주당의 발표돼서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국민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선은 이게 거의 부결될 게 확실시 되는데 이제 이렇게 논란을 또 성명서 이거를 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됐다고 하면은 청주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통과됐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더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아직 방류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지금 소금값도 오르고 다 모든 어민들도 지금 뭐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또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좀 차분하게 야 이거 지금 당장 방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이면은 저희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여당에서 이걸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격가지로 또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표가요, 이게 찬성이 20표, 반대가 22표 이렇게 이제 발표는 됐는데 나중에 정정이 됐어요. 찬성이 19표, 반대가 23표. 네. 이제 국민의힘의 김태순 의원이 딱 눌렀는데 자기는 반대를 눌렀는데 찬성으로 표지가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정정은 됐는데 아니 도대체 청주시의회 전자투표는 어떻게 됐길래 반대를 눌렀는데 찬성으로 나오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랍니다. 그전에도 뭐 찬성을 눌렀는데 기권이 나오고 이랬다는데 이거 믿을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투표 이후에 김태순 의원님하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히 반대를 눌렀는데 왜 찬성으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취소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뭘 써내는 게 있답니다. 내 의사와 다르게 이게 표기가 됐다 전자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23대 19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산을 좀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전산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누르고 착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김태순 의원님이 뭐 정확하게 자기는 반대를 눌렀는데 뭐 기권인가 찬성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찬성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논란은 있습니다. 전 충분히 그 국회에도 사실 전자 표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이제 좀 정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낸 그 의사에 대해서 반하면은 그것을 얘기를 해갖고 다르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법조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그 정재 의원님께서 그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기권이 눌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계속 기권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분히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태순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정확판을 뚜렷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했는데 찬성 반대 이렇게 누르신 분들 해갖고 그 색깔이 다 뜨거든요. 네. 근데 김태순 의원님 혼자 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뚜렷하게 이렇게 해서 뚜렷이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김태순 의원님이 그 재석을 누르면 거기가 흰색 표시가 됩니다. 흰색을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부 찬성 반대를 누를 수 있는데 흰색이 된 다음에 그게 초록색, 파란색이 된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투표는 종료가 됐고 그래서 20대 22 이렇게 됐는데 김태순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소신으로 가끔씩 그 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후에도 저희 당 의원님들께 오셔가지고 이번 건은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하면서 항상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약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갸우뚱 하셔가지고 뭐 오류인 걸로 좀 확인되고 저는 이거 할 때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 저희 찬성 토론 반대 토론 했을 때 뒤에서 계속 야유를 보내시면서 이 토론하는데 약간 방해를 하셨었거든요. 누가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태도가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이 사안은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지 청주시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국회건 청주시의회건 누구든 자기네 의견을 내 가지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왜 국회에서 다룰 사안을 왜 여기서 가지고 와갖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발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때 어쨌든 그래갖고 그 뒤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이제 의장님이 지금 제지를 하시고 그랬고요. 그 충분히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나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갖고 막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비난하고, 아니면 또 외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외면하든지 하면 좋은데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의회에서 있었던 찬성 토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소리가 뒤에서 나고 했던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하여튼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보루가요, 시의회, 군의회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이 자꾸 벌어지고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디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할 데가 없으면 그게 폭동, 프랑스에서 파리 보시죠? 폭동 일어나는 걸로 되니까 민주주의 지방자치인 보루인 그 지방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 토론하겠습니다. 우상화 논란이 갑자기 불러 일으켜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부터 충북도청 본관 1층, 2층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진이 24점 정도 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걸렸던 거고 전시는 3일부터 2주일간 열리기로 했습니다. 국정 1년 사진전 했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부터 해서 보도가 됐고 이게 논란이 돼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지난 1일에 이게 이제 우상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게 또 뭐 하려면 또 하지 또 갑자기 또 철거되고 도대체 이게 전국적인 또 이슈가 됐습니다. 충북도청 대통령 사진전 우상화 논란 여기에 대해서 한작 의원님 또 한번 야당 의원이니까 먼저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 삐딱 토크에서 당분간 김영한 지사님께서 좀 조용하셔서 약간의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구상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첫 일성이 이거라서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충북도청 본관내는 이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었는데 저는 지사님 사진이 걸렸다고 했으면 좀 이해는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1년 동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했으면은 100번 양보해서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라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사진이 걸렸으면서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던 것들, 외교 무대에서 활동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반려동물과 있었던 이런 사진들을 하면서 우상화 논란을 자초를 했는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다가 몇몇 기자님들이랑 그 도의원님들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대요?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진이 걸렸냐라고 하는 것은 충북도청의 그 관련 과에서 그 사진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요구했는지는 저는 이제 우상화 논란의 이 시발점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우상화 논란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사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왜 하는가라고 하면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용했을 때의 조용했을 때의 구상들의 첫 일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진짜로. 의원님은 아니 우상화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우리 충북에 또 애정을 갖고 여러 번 방문도 하시고 또 오실 때마다 뭐 선물도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홍보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소가 좀 청남대나 이런 데였으면 어차피 거기 대통령 뭐 관련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자료들도 전시가 돼 있고 하니까 그랬으면 뭐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도청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우상화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애정 표현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 도와준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성과 같은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면 이제 시청, 도청, 군청 가면 대통령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네. 한 장씩.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들 사진 한두 장 있고 이렇게 그걸 이제 매너로 국가 원수니까 그 정도인데 이렇게 막 도배를 1, 2층.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복도 갤러리라 그래가지고 김영환 지사가 취임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미술관으로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웬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한 것. 두 번째 의아한 거는 국정 1년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도지사 1년인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그게 또 타이밍도 그렇고 장소도 청남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청남대 했으면 논란이 있어도 거기는 대통령 그렇죠. 하면은 뭔가 네. 청남대 하면 대통령 그렇죠. 딱 떠오르고 가구하면 저쪽 어디 딱 떠오르는데 뭔가 지금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누가 시킨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과잉 충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한 날짜는 3월 8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2달, 3달 넘게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취임 1주년이랑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그 대통령 사진을 그 시기에 걸어야 할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0여 점에 도민의 그 세비가 755만 원 정도. 이렇게 75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가 어디가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가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골프 쳤다 하는데 김진태 지사님. 네, 그래서 강원도와 충북도만 하고 있고 충북도는 하루 만에 내렸고 거기는 하고 강원도는 있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는 왜 말이 별로 없는데? 거기요? 이제 말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영환 지사의 그 대통령 사랑이 좀 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그 지난 3월인가요? 친일파 반론 논란 이런 것들도 윤 대통령의 그런 대일 정책을 지지하다가 네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내가 뭐 그렇게 친일이냐, 반어법도 이해 못하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제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다가 생긴 건데 뭐 결국은 대통령이 여기 여러 차례 오고 또 뭐 이렇게 뭐죠? 지하철 지나가는 거, 뭐 이런 성과도 거의 된 것 같고, 어떤 성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영환 지사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행보,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지금 대통령하고 우리 그 도지사님이 굳이 뭐 이렇게 대립 관계일 필요도 없는 거고 서로 약간 뭐랄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또 도에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하면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화 논란 뭐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짝사랑이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다. 이렇게 짝사랑이 적당히 너무 되는데. 그럼요. 아니 이미 1년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구애를 하는데 너무 과하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욕을 안 했다면 네. 그걸 또 그렇게 이렇게 보도가 먼저 되면은 대통령실은 사진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한 것처럼 비춰지면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저의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요청했으면은 이렇게 두 군데만 할 리는 없죠. 네. 거의 대부분 했겠죠. 네.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굳이 그 사진을 요청은 했단 말이에요. 네. 전시회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진은 도에서 먼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달라면 주죠. 나 같아도. 네. 달라면은 뭐 쓰겠다는데 주겠죠.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 거는 거 이거는 뭐 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짝사랑이 과하다. 과하다. 네. 그럼 성공을 하든가.
뭐 건다고 했으면 전시회 하든가. 뭐 아니 3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네. 7월 1일에 철거를 했어요. 맷집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 저기 도청 차 없는 도청 있잖아요. 그때 좀 좋았어요. 취재하러 가면 네. 너무 그 차달대가 많아. 그때 며칠간. 맞아요. 그때는 차 못 대는 도청인 줄 알았대 도민들이. 안 들어가 아예. 그 좋았는데 저기 노조가 뭐라고 하니까 없었던 일 하고. 그 좋았는데 뭐 하든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논란은 논란대로 네. 대통령 욕은 뭐 먹칠은 먹칠대로 하고 이 논란 이거 좀 말씀하신 대로 과다. 아, 그럼 좀 이게 좀 뭔가 안 되는 뭐 네.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정무 라인 다 바꿨잖아요. 아니 다 바꾼 건 아니고 반 바꿨는데 정무특보, 정책특보를 바꿨거든요. 4급 보좌관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논란이 바꾸자마자 생겼거든요. 이게 정무 라인 부재 논란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무라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그 정무라인이 제대로 아직 그 자리 잡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황영구 전 CJB 전무이사께서 이제 2급 정무특보가 되셨잖아요. 지금 이분이 도의원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 소통을 좀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정무 라인 쪽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큰 헛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정말 쌍수를 들어서 꼭 말려야 했고 말렸을 것 같습니다. 뭐를요? 이 전시회 하는 걸요. 아, 전시하는 거를 네. 진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라인 부재 논란이 리바이벌 되느냐. 또 하나는 황영구 정무특보가 역할 못하냐. 여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뭐 자리를 못 잡고 이제, 황영구 정무 네,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지사님이 이걸 뭐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이 지시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하면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이 반대 의견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보면 어떤 그 상사 밑에서는 반대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 내는 사람이 이상해지요? 거의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게 싹 잡혀가잖아요. 아유, 제가 볼 때 김영환 지사뿐만 아니라 뭐 이범석 시장이든 문건영 교육감이든 그 짱한테 그거 아니되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고 이제 뭐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뭐 그런 역할,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역할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좀 이제 앞으로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그 차관 출신 네. 차관 출신도 있고 거기 그 저기 정책특보 그 누구죠? 그 충북 연구원장 했던 분도 있고 정초시 의원. 정초시 원장도 있고 이분들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연배도 비슷한데 아이 지사님 이거는 좀 오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은 지사님 알아듣는 거 아닐까?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무가 있고 정책이 있고 이제 그 4급 전 김태수 정무보좌관이 하셨던 거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수석 뭐 경제수석. 경제수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정책수석, 경제수석, 정무특보 뭐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무라인의 가동이 어느 법인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랑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자한테 올라가는지 구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거는 홍보 뭐 이런 거니까 윤홍창 대변인 몫인가? 전 대변인은 모든 사안에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윤홍창 대변인이 항상 모든 사건에서 빠져있지. 빠져 있어요. 격가지로. 저 김태수 보좌관만 그냥 느닷없이 술 안 먹었어요. 이 한마디로 다 죽었어요. 폭탄 맞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사회 저변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상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직원이 옷을 이쁜 거를 입고 오면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아유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아유 예쁘네,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도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벌써 이거 수년 전 일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아니, 내가 옷을 이쁘든 안 이쁘든 왜 당신이 나를 평가를 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큰일 나요? 회사 게시판에서. 요새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기준이 이 다변화되고 막 급격하게 변동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진 전시 이것도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또 논란을 이게 뭐 우상화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또 아니 뭐 나도 어릴 때 도청 갔더니 뭐 그런 전시 하던데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편안하게 봐줘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이 기준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인식을 좀 갖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주면 지사님께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러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래도 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의견 제시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비서실에서 시킨 거 아닐까요? 그 정선미 비서실장이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근데 비서실장은 저기 늘공 아니에요? 늘공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아시죠? 비서실장이 시켰겠어요. 아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문재인도 한번 넣고 그 전 대통령도 넣고 좀 물타기. 좀 넣어서 했으면은 역대 대통령 좀 넣고 하면은 그럼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넣었으면 또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싫고 좋음이 뚜렷한 그런 정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뭐래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좀 더 이게 정무적인 그러한 이제 컨트롤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황영구 특보님 뭐 했나 모르겠네.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두 달 지났나 한 달 지났나요? 황영구 특보가 온 2달은 안 되고 한 달은 넘은 걸로 알고 달을 해서 있습니다. 2달 사이. 한 달 넘어서 이렇게 뺄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영환 지사가 저희도 이제 2년차 되면 이제 좀 논란 없이 또 안정적으로 도정을 잘 운영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정무 보좌관을 임명했다 그날 그만뒀어요.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한 날. 그저 윤영택 보좌관이 그날 임명됐다 그날 오후에 그만뒀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7월 1일은 그러니까 요 논란으로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2년차를 논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 이제 불안해요. 이게 또 그리고 좀 워딩이라고 하죠. 표현이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우상화 논란. 이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무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은 향후 그 방향을 어디다 더 중점을 둘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표를 좀 성실하게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논란을 일으키면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제가 국민의힘 의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일반론적인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끔. 정치 일반론적인 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다음 질문을 보니 계속 충고는 하고 있는데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말년병장처럼. 왜냐하면 내년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름 변경하신 만큼 기조에 충실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김영환 도지사님이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이렇게 지사님이 된 경우가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 이제 지사님이 되신 거니까 즉흥적이고 아이디어도 좋고 처음에 막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장점들이 많이 묻히고 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약간은 그전과가 다르게 약간은 이렇게 조심하는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풀이 죽은 약간 이런 모습을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뭔가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야 우리 이거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데 왜 우리가 제한을 받고 아무런 돈을 못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못 받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앞으로 이제 조금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못 내지 않을까 그런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이제 그 발표하고 나면 뒤에 후속 조치들을 또 관련 공무원들이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를 발표를 조금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표를 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좀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든 저변에는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사님이 논란을 일으킨 것 중에 상식적으로만 대처했어도 거의 대부분이 불식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상식적인 판단이면 안 될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대통령 사진전 강원도에서도 한다면서요. 거기 큰 논란이 안 되는데 왜 충북만 논란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 또는 뭐 어쨌든 뭔가 차이나 뭐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있다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도민과 도지사 간의 어떤 신뢰, 어떤 그 믿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용인하는 수준 그 우리가 제가 오늘 도청에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잘하는 것도 많은데 너무 이 잠펀치에 많이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잽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 가랑비에 옷 젖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음주 술자리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 또 이렇게 되는 좀 거 이제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장점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장점은 키워주고 이제 뭐 단점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 그 임기 동안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발목을 잡고 말 한마디 말 실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한참 여론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도정 설명회를 시에 와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한 300여 분 참석하셨는데 지사님이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걸 또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점점 이렇게 앞으로 움이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그 도를 위한 어떤 애정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좀 성급하게 발표한다든지 좀 설득시키는 과정 이런 게 생략된 그런 것 때문에 진정성을 좀 의심받고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 칭찬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또 자영업자를 키우자 이런 거 신선한 충격이다. 그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 사진전 뭐 우리가 발목 잡은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충격적인 뉴스를 생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앞으로 조금 기대도 돼요. 어떤 뭐 이제 어떤 논란이 터질까? 월일에 3개월 한 번쯤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 말씀씩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전파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동으로 이사 갑니다. 문화동이 아니지 문화동 뒷산으로 갑니다. 제가 높은 데서 도지사님 옛날 관사 옆으로 이사를 가요. 지금 리모델링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희가 이사갈 그 옛날 집이 여기 뭐 안에 뜯었더니 천장 깔끔하게 1943년에 지은 집이랍니다. 80년 된 집으로 가서 제가 그 지사님 털을 쫙 누르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듣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좀 충고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당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게 거의 지역구 의원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시면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꼭 검토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좀 발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됐을 것 같다,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논란의 중심 그리고 책임은 어쨌든 결정권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전 상식의 수준에서 모든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신선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우상화 논란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 된 다음에 진행도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상식을 항상 좀 생각하시고 모든 정책을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이번 일도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이런 논란 속에서 자유롭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도정을 집권 2년 차에 잘 풀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영구 정무특보님 좀 걱정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